국민연금이 현재 개입을 했다는 건요, 시장에 좀 시그널을 주는 게 사실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특정 환율에서 개입을 한다. 아, 그러면은 한국의 연기금은 이 정도 가격의 환율에서는 개입을 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시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연기금이 동원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. 그 연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구성 자산 배분을 훼손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. 그런데 금리를 당장 크게 인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받쳐주지 않는 여건들이 많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 같은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재정을 좀 확대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는 게 있고요. 또 하나로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게 금리 인상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기업의 실적이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되어야 하는 그런 지점인 건 맞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를 금리를 쉽사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가계부채 문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그런 뇌관을 잘못 건드리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상황이 딱 하나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로 좁혀서 보면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경기를 좀 더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 확대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요. 그리고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은 그게 또 우리나라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엇박자 측면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. 그리고 일단은 환율 자체가 내려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확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기에 꼭 좋은 영향을 주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나마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좀 안정적인 수준이 1,300원에서 1,400원 사이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는 강하긴 하고요. 다만 일단 1,400원대가 지금처럼 1,440원, 1,450원 더 뛰어넘어 1,500원 선 가지면은 고환율이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낮추거나 좀 더 사람들이 근래 들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봤었던 1,300에서 1,400원 선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이게 가계 지출에 급진적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환율이 내려가게 한 요인이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고 본다면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가계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재정 확대 정책에 있어도 우리나라 결국에 빚을 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.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줄여든다. 그러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이게 환율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실물 경제 주체들의 그런 소비 및 투자에도 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급진적인 하락보다는 기업하고 가계가 받아들이기에 좀 안정적인 금액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. 글로벌 달러 강세가 사실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고환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. 사실은 이게 한미 금리 스프레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변경시키는 그런 결정을 쉽사리 내리는 게 정말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이다. 그래서 현재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조가 우리나라의 그런 고환율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좀 다른 요긴 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뭐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.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사실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직접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달러 갖고 직접 투자를 하고요.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의 그런 투자 성향이 좀 맞물리면서 행정적인 정책이 쉽사리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. 그리고 고환율이 되면요. 이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겁니다.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요.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은 이것이 경기 분위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젊은 세대가 조금 내 집 마련을 하고 뭔가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강해지고 자꾸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에 대한 부담도 커질 거고요.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쇄 파급 효과가 경제 허리에 좀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1,500원을 한 심리선으로 보는 그런 기조가 좀 분위기가 좀 강화되고 있는 거 보는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1,500원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추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많이
어려울 거다.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달러를 팔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거고요.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기입도 그에 맞춰서 또 강해질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나 그런 심리 요소들이 현재 환율을 튀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는 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지표가 조금 약화된 거는 맞긴 합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계 부채가 이제 상당 부분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 폭이 좀 확대된 감이 큽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과거에 그런 부진했던 것들은 여파가 조금 완전히 가신 게 아니거든요. 좀 그런 측면에서는 무역적으로도 유리한 게 아니고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나 아니면 또 인구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거든요. 사실 이런 게 조금 원화 가치 유지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.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런 수입 물가가 오르고, 그래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높이려는, 또 한편으로는 그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, 이게 개인의 선택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이긴 한데 달러를 구매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게 또다시 고환율 를 유지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투자 선택이 한 국가의 전체 입장에서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어가지고, 왜냐하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한다. 달러가 쓰이는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녀가 좀 유학 중일 수도 있잖아요. 사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거를 투자자이지만 한편 투자자만 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. 투자이면서 또 개인의 가정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양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자신의 그런 가정의 그런 생활에 맞는, 여건에 맞는 그런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당시 1998년도쯤에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가 굉장히 컸었죠. 그 당시 환율도 무서운 상승세로 올라섰고, 사람들도 갖고 있는 자산들도 막 팔면서 그때 나라 살리기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, 그 당시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가용 외환 보유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. 그래서 달러를 막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아주 굉장히 뭐 20%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든지, 사실 이게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가 많이 좀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정말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,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그때랑 좀 많이 다르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8년 그때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이 된 거거든요. 그리고 2008년 당시에 가용 외환 보유액의 그런 규모는 98년도의 IMF 위기 때보다도 나아진 상황이다. 그래서 2008년 때도 그때도 사실은 1998년에 비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고요. 그때 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하고 통화 스와프를 했었거든요. 통화 스와프라는 건 원화와 달러를 일정 규모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통화의 가치를 좀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인데, 이 거래 자체가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당시로서는 원화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 있어서 98년하고 2008년하고 이런 1년에 위기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대응책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과거만큼 완전히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보는 위기를 보기에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. 아주 큰 틀에서 보면요, 미국의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도래하는지, 사실 그러면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호조를 보이는 경향들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들의, 특히 우리나라는 좀 수출로 많이 먹고 사는 게 여전히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하고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그런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게 조금 더 우리나라가 고환율에 대한 대응책을 짠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조건과 상황이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